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낮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다급해진 이재명이 이제 드디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나 경제 불안, 환율 불안, 국정 공백, 이런 단어들은 이미 이재명의 머릿속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권한대행 총리 이 두 사람의 동시부재 상황도 마다하지 않고 총체적 국정 혼란이 닥치더라도 나는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뛰어든 것입니다. 오직 권력을 향한 무한 질주만이 이재명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재무덤을 판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를 국무총리 자격의 탄핵 요건인 151명으로 인정해 줄지, 아니면 대통령의 탄핵 기준인 200석으로 할지는 몰라도 151석으로 인정해서 방망이를 두드릴 가능성이 농후하기는 하죠. 어쨌거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볼 때 민주당의 뜻을 쫓아가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아마도 우원식 의장이 고민을 한다면 본회의 표결을 잠시 연기하는 것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봐야 탄핵안 발의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니까 그래봐야 고민을 해봤자 하루 이틀이겠죠. 오늘이 되건 하루 이틀 후가 되건 어쨌거나 우원식 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만약에 방망이를 두드린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로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혼란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한대행이 국회의 의결을 존중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대통령의 국무총리까지 탄핵을 당해서 대행의 대행이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불안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원식은 국회의장으로서 국정 컨트롤 타워 부재를 자초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퇴행을 자초한 역적으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재명이 재무덤을 판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재명은 한대행의 권한이 중단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되는 순간 시간 싸움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지금 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의 우선순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아니라 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돼야 됩니다. 국정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팽개치고 몇 개월이 걸릴지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계속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정당했는지 그 부분부터 판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탄핵 시기는 그때까지 일시 정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엊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는 내달 초 재판을 속게 합니다. 그때부터 이재명의 시계는 아마도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이 재무덤을 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재명은 오늘 오전 성명을 발표하고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란 세력은 재반란을 선택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금 내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았던 장갑차라는 가짜뉴스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내란 세력의 준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선동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란 대행으로, 국민의힘을 내란 수괴의 친위대로 몰아세우면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주지 않은 데 대한 보복이고, 한대행을 탄핵시키기 위한 명분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마치 계엄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선동하고 내란 세력이란 말을 이재명이가 계속 입에 달고 사는데, 그런 말을 기정사실화 시킴으로써 국민들을 쇠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내란 세력이 누구입니까? 바로 헌법을 문랑케 하고 권력 찬탈을 도모하고 있는 이재명과 그 일당들이 아닙니까? 이재명이 지금 겨우겨우 국가를 지탱해 나가고 있는 한덕수 대행을 탄핵시키겠다고 하니까 환율이 오늘 낮 기준, 방금 전 기준으로 환율이 1480원까지 폭등했습니다. 지금 경제적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죠. 이재명이 대통령의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니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오늘 성명은 그야말로 반란선언이었습니다. 형태도 없는 내란 진압을 지상과제로 내세우고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서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한결같이 반란잔당, 색출, 일망타진, 진압, 내란 수계, 이런 험악한 말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실상 내란 상태로 규정하고 자기가 정규군의 우두머리인 것처럼, 마치 혁명군의 우두머리인 것처럼 그런 행세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란 세력, 내란 세력, 이런 단어들을 입에 담음으로써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반란 세력이자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그만큼 불안해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108명이나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108명이 이렇게 무기력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결기 있는 목소리를 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사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보신에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저런 농간에 맞서는 국회의원 한 사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되면 몸으로 투쟁해야죠. 바깥이 춥다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앞에서라도 삭발 투쟁을 하든지 단식 투쟁을 하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 의원직 총사퇴를 선언하든지 뭘 하든지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결기를 보여야 될 게 아닙니까? 기껏 한다는 것이 한덕수 대행에게 탄핵을 당하더라도 출근 투쟁을 벌이라, 이 주문이 전부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이 이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 대행이 탄핵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될 최 부총리는 오늘 오전 긴급 발표문을 통해서 우선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제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 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 국민들은 경제사령탑으로 지금 위기를 돌파해 나가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의 발언에 상당한 신뢰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는 물론이고 국정의 연속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다름이 없다.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전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최 부총리가 이재명이 가고자 하는 길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꼬집은 것입니다. 아마도 최 부총리의 발표에 이재명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국무회의 기능을 올스톱 시켜버리고 국회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급해진 이재명의 오늘 성명은 사실상 반란선언이었습니다. 이제 곧 국민들이 일어설 것이고 내일 광화문 집회가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